아빠 캐릭터를 키우세요. 서두에서도 말한 목적성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임에는 캐릭터가 있지요. 그 캐릭터에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 아빠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가 있습니다. 남자는 일터에서 목적성이 강해 회사 일에 엄청난 힘을 쏟아붓고 100%를 다 쓰고 옵니다. 집에서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집에 들어와 누워있고 싶고 정지된 사람처럼 회복하려고 가만히 있게 될 겁니다. 게임 안에서는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템을 섭취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소진되면 회복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캐릭터가 게임이 끝난 것처럼 누워있지 않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빠 캐릭터는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를 잘 분할해서 일과 가족에게 맞게 배분해서 에너지를 사용해보세요. 아침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일터에서는 70%만 쓰고 30%는 집에서 불사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임해보세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아빠도 스트레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빠의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그냥 모든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집에는 가지 않고 직장 동료와 친구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시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왜 생겨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어려움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임을 하게 된 것이고 시도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른 채 하고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음이 없는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업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부정적인 정서도 같이 증가합니다. 이런 정서는 짜증과 분노와 같은 다양한 분노 감정이 만들어져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위협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이 제대로 추스러지지 못한 감정 상태로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가족관계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을 잘 관찰해보세요. 아빠의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명약입니다. 아빠의 습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상황과 보상이 만들어낸 행동의 결정체일 것입니다. 습관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반응하면 행동합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들여 행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오락처럼 나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습관을 들이면 아빠의 역할에 눈을 뜨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의 속설 중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 놀아본 사람이 잘 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봅니다. 어렸을 때 경험이 연습과 훈련으로 진행되어 상황이 나오면 바로 실행되는 것, 즉 경험의 자극이 행동하게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아빠를 주제로 자녀 학교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가서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겨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고 준비하면 문제 상황의 어려움을 수월하게 해소할 겁니다. 그런 후 그 경험이 또 한 번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아빠들은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 번의 시도가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빠의 자녀 교육. 자녀 교육에도 아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역할이 자녀의 이성적 판단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적 자극이 될 것입니다. 경제 교육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Need vs want WNT. Need는 필요한 것, want는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빠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 필요한 거야? 원하는 거야?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 자녀는 당황하고 아빠에게 설득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왜? 라는 질문에 묻고 답하는 과정을 5번 이상 언어적 자극을 하면 자녀는 자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호기심에 따른 욕심이 아닌 필요한 것을 확신하게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설명하지 못하고 읽기만 하거나 추정만 부린다면 여러 번의 훈련으로 자녀는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삶의 기술을 점차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유를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이유를 말해주면 되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꾸하기 싫은 게 아닌 설득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짜증과 화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질문은 자녀의 교육에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형성될 것입니다. 아빠의 선택. 아빠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지 못함에 미안함으로 물질적 보상을 서슴지 않고 제공합니다. 자녀에게 건강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면 지금 시도하세요. 아빠의 질문이 자녀의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줍니다. 옥스퍼드 연구소 2012의 조사에 따르면 아빠의 결정권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녀에게 이성적 판단과 사고에 도움이 되는 끈기와 인내 유전자를 선택의 기술로 선물해주세요. 시도해보세요. 왜? 라는 질문과 자녀의 답변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선물해줄 것입니다.